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2년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월가도 그렇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파월 못 믿겠다 이런 좀 의혹들이 많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가운데 그동안에 별로 돌아보지 않았던 몇 가지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다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붐 버스트 시나리오. 호황불황 시나리오라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채권 6대4 황금 비율, 이게 조금 이제 한물 간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거 다시 보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보고서, 이게 해리스 전략가가 이제 주도해서 작성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내년에 미국 침체 가능성 한 40%를 높였습니다. 이미 뭐 한 50%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연준이 지각 긴축한 탓에 말씀드렸던 붐버스트 시나리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 전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지난해 봄 연준의 긴축 지연을 자기들이 우려하면서, 이게 미국 경제가 처한 최대 불황 시나리오. 그래서 이제 붐버스트 시나리오를 제시를 경고를 했었는데 이게 불행히도 들어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을 둘러싼 최악의 우려가 확인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 커브에 한참 뒤처져 있다가 이제서 뒤늦게 따라잡으려는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만 이 호황불황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하고 대대적인 부양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등했다가 경제하고 금융에서 동시에 거품이 빠지면서 변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켓워치는 또 최근에는 주식하고 채권 모두가 손실을 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6대4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에 다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야누스 핸더슨 포트폴리오 전략 헤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 6대4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려면은 주식 경우에는 양질의 종목 고르기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주인 동시에 성장주를 선택하라.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또 기술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수익성도 떨어지지 않는 종목을 고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 수익률이 가파르게 오르는 주택저당권, MBS를 주목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약세장이라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평범한 약세장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팔기엔 너무 늦고, 사기엔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 약세장이 금융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 닷컴 거품 붕괴 때하고 유사하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로젠버그 이코노미스트 진단인데요. 지금까지 하락을 통해서 주가 배수가 평균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실적 침체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주가가 많게는 한 30%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로젠버그는 그러면서요. 지난 50년을 되돌아볼 때 주가가 20% 이상 떨어질 때 100% 확률로 침체가 예고됐다. 그러면서 이미 자기는 침체가 시작된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약세장이 결코 평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때만큼 그렇지는 않지만 2000년대 초반하고 훨씬 비슷한 양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바닥을 치려면은 국채금리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증시가 바닥을 치려면 국채금리가 더 떨어져야 한다. 그래서 10년물 고점에서 지금 한 160bp가량 주저앉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시황에서는 필수재,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그런 것들이 입지가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금도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금이 마침내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익을 내면서 밸류가 더 떨어질 때 바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커졌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트랙의 니콜라스 콜라스 공동 창업자는 미국 증시가
더 고통을 받을 거라고 봤습니다. S&P 지수 주가 배수가 18배로 실적이 15% 정도 감소하면은 그 지수가 3,310대까지 더 주저앉을 거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25%가 가라앉게 되면은 지수가 2,916 뭐 인근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콜라스는 그 트레이더들이 이럴 때 흔히 쓰는 격언이 있는데 팔기엔 너무 늦고 사기에는 너무 이른 형국이다. 이게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수석 주식 전략가는 지금 주가가 여기에 그 침체 가능성이 덜 반영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실현될 경우에는 S&P 지수가 지금보다 많게는 20%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은 이 사람은 50%까지 봤습니다. 그 시장조사업체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워드 야데니 대표, 이 사람은 월가의 대표적 강세롱자로 평가가 되는데요. 지난 20일자 그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아주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인플레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락장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5월 아시다시피 CPI가 8.6%로 그 인플레 정점 도달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는 3분기 후반께나 정점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매도세가 소진 단계로는 보인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여기서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올해 투자자들은 그래서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교훈을 얻은 게 아닌가, 이런 게 자기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 얘기인데요.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면 주가가 더 빨리 주저앉는 게 좋다. 그러면서 지금 최선의 결과는 주가 지수가 빠르게 떨어져가지고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빨리 잡아내는 거다. 그러면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주가 하락이 지금 연준에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마켓워치가 22일자에 인용한 그 반다 리서치 그 주간 노트인데요. 전날 기준으로 해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그 주식 관심이 연중 바닥까지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이나 그 2020년 3월 주가 반등에 앞서서 나타났던 그 항복 선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런 게 이 사람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복 신호, 이게 공포지수, 빅스, 여기도 아직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통상 40을 상회하면은 투자자들이 항복했음을 의미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30을 밑돌았죠. 29점 얼마로 나왔죠. 그런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주택시장도 흔들 거란 그런 그 어두운 전망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인데요. 미국 주택시장이 그 주택담보대출 비용 부담 때문에 곧 급격히 둔화할 거라고 봤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비용이 증가하는 와중에 일반적인 미국의 그 주택 구매 여력도 크게 떨어졌다는 진단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구매 여력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 주택 구매 여력 측정을 위해서 미국인 평균 소득하고 대출 상환 비용 간의 그 비율을 조사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앞으로 1년 한 자릿수 이하로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그 21일자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 주택시장 호황이 꽤 갈 걸로 보였는데 이제는 급격한 반전이 예고된다 했습니다. 주택값이 계속 높은 상황에서 지금 모기지 금리 2배로 올라서 그 압박이 커졌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집계한 그 4월 주택 구매 여력 지표가 2007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고, 이게 했는데요. 이건 아시다시피 모기지 금리하고 주택값 그리고 가계소득 등을 반영해서 추산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은 주택 구매 여력이 더 낮아졌다. 그러면서 기존 주택, 미국 기존 주택 중간값이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39만 한 5,500달러였었는데
5월에는 40만 7천 달러, 600달러인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그 프레디 맥 또 지난주 그 20년물 고정 모기지 금리가 5.78% 한 주 전보다 더 올랐다는 점 그걸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월하고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연초에는 주택시장이 또 다른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큰 걸로 평가가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고용시장이 견고했고 가계 대차 대접회 역시 양호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재택하고 사무실 출근이 혼재되면서 도심에서 더 먼 곳으로 이주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그래서 더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집을 살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택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시장 상황이 앞으로 몇 달 사이 더 나빠질 거로 보인다는 그게 저널의 전망입니다. 지금 그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그 분석 집계도요.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연율로 541만 채. 근데 전달은 560만 채였으니까 줄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이후에 가장 적은 겁니다. 여기 대해서 주택건설업체 레나 쪽에서는요. 지난달 말 끝난 그 최근 분기의 그 금리 상승하고 주택값 상승이 많은 시장에서 주택 구매를 멈추게 하거나 재검토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주택값이 더 떨어지기 전까지 시장이 되살아나기 힘들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겨울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물론 뭐 비트코인이 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요 첫 번째로 그 비트코인 가치 하락에 베팅한 그 ETF가 나왔습니다. 프로쉐어스가 지난 21일자 출범을 시켰는데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출범을 시켰는데 그 미국의 첫 번째 쇼트 비트코인 연계 ETF죠. 프로쉐어스 쇼트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BITI입니다. 프로쉐어스 CEO 얘기는요. 최근 추이는 비트코인도 하락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여기 베팅하려는 투자자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려는 거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보유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월가 쪽에서는 지금이 쇼트 상품 출시의 타이밍이 맞느냐는 그런 약간의 그 엇갈린 견해가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에 그 한때 2만 달러를 밑돌았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민스키 모멘트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라모르 리서치의 그 대표, 이 사람은 비트코인 강세론자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부채가 최근 하락 변동폭을 확대하는 거로 본다. 그래서 내가 맞는다면 이거는 시스템 내의 거대한 레버리지 청산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 암호화폐 리서치사죠. 크립토 컴페어 CEO인데요. 이 사람도 지금 우리가 급격한 민스키 사이클을 보고 있다. 뭐 이건 다 아시죠. 과도한 부채로 인한 호황이 끝나고 채무 상환 능력 악화로 건전한 자산까지 팔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그리고 결국은 금융위기로 간다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페어랜드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붕괴가 100%는 아닐지라도 심리는 분명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 13,900달러가 다음 비트코인 저항선이 될 걸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 공동 창업자도요. 암호화폐 그 이전 거품 추이를 자기가 볼 때 비트코인이 훨씬 더 주저앉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역시 13,000달러대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이 18,654달러까지 주저앉았다가 앉았죠. 그래서 조금 좀 반등을 했는데 그 당시 기준 보면은 전 고점이 65,000달러 정도니까요. 한 70% 이상 빠진 겁니다. 반면에 라모르 대표는 그 낙관론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비트코인이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또 본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잘 고르면 뭔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인데요.
코카콜라 같은 일부 종목이 이렇게 침체 우려가 불거지지만 계속 실적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22자 CNBC 분석에서 월가의 실적 추정치가 이 와중에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격리되면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관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70%가 매수 평가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코카콜라는 약세장에도 제법 잘 버티면서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도 한 2.9% 정도 된다. 지금 지난 20일 코카콜라 주식은 올해 들어서 지난 20일까지 한 2.6% 정도 상승을 했죠. JP모건은 더 밝은 얘기를 했습니다. 침체까지는 미국 경제가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인플레가 좀 여기서는 반토막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올 하반기 주가가 강력히 탄력을 받고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국이 상당히 성장의 탄력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쪽에서는 침체 가능성을 한 50%까지 보는데 상당히 다른 견해인데요. 이렇게 좀 또 밝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